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조선 방산 기계 담당 최광식입니다. 네, 또 찾아뵙습니다. 2024년 조선 연간 전망을 막 발간했고요. 발간하자마자 여기로 와가지고, 네, 제목이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 그림은 챗GPT로 그린 거예요. 제가 원했던 이미지인데, VLAC 라고 조선을 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VLGC 대형 가스 운반선, LPG 운반선을 아실 텐데 VLAC라는 새로운 선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전망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방점을 맞췄고요. 오늘 아침에 또 하나오션이 VLAC를 또 한 척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선이니까 수주 산업, 수주 모멘텀, 수주부터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실적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조선은 수주가 아주 좋았고 성과도 올랐는데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설명하려면 2년 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맞아야지 이 주가가 설명되거나 더 업사이드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수주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주 수주 전망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는 제 얘기들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다울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네, 먼저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마 반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신조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고 2021년 하반기부터 후판이 올라서 이걸 반영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2021년, 2022년 컨테이너 LNG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도크 슬롯이 꽉꽉 채워지면서 성과가 계속 올라갔고요. 아마 1년 전에는 올해 2023년 성과가 더 오를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의심했는데 올해도 성과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종별로 올해 7에서 15% 정도 또 성과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왜 또 오를까? 수요와 공급입니다. 올해 우리 존사들이 300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올해 매출 35조 뽑거든요. 벌써 매출보다 많이 수주했고 연말까지 카타르 남은 것도 나오고 등등. 한마디로 올해 잔고가 늡니다. 잔고가 늘면 성과가 오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이런 수주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저는 여기 2022년에 수주한 선박을 고가 물량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데피니션 용어를 사용하고 올해 수주한 선박을 좀 우스꽝스럽지만 대박 고가 물량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을 언제 스틸 커팅, 철판을 잘라서 맷줄을 잡기 시작하느냐를 모델을 잘 만들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클락슨 데이터, 외부 데이터 기반 분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사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세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골드색 계열, 연한 골드는 2022년에 수주한 대박 물량, 진한 골드는 2023년 올해 수주한 대박 고가 물량인데 스틸 커팅이 올해는 조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좋은 물량이다. 그리고 2025년은 그 안에서도 진한 골드가 더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똑같은 그림으로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21년 하반기 후판 상승 이후에 받은 물량을 좋은 물량, 그다음에 작년에 받은 물량을 더 좋은 물량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2021년 하반기에 받은 물량들은 여기서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후판 오르고 난 뒤에 로우 싱글, 미드 싱글 견적으로 받았는데 또 그 사이에 인건비, 외주 단가들이 막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IR들도 2022년부터 좀 좋은 물량으로 보자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물량들이 올해는 33%지만 내년에는 86% 철판 잘라서 매출을 잡기 시작하고요. 내후년에는 더 좋아진다. 근데 내년에 좋아질 겁니다. 저는 미드 싱글 정도 영업이익률 보고 2025년은 하이 싱글 두 자릿수도 보거든요. 여기서는 비슷한데 이 안에서
대박 고가 물량이 내후년은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 자, 조선사별로도 약간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현대사보중공업을 보시면 확실히 골드 물량이 빨리 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대사보중공업만 미드싱글 정도 영업이익률을 벌써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좀 민감한 시점입니다. 분기별로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도 이 흑자선 비중을 쫙 그려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회사별로 막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올해 4분기까지 쫙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때 또 확 한번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런 믹스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기대하고 실적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미포가 고가선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왜 적자죠? 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주 시점별로 또는 모델 안에서는 LNG 가스선들, LPG선들을 좋게 보는 건데, 문제는 현대미포조선에서 바텀업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델에서는 반영할 수가 없어요. 현대미포는 특정 호선 하나가 좀 불량이 나서 지금 야대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조선사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거든요. 협력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사의 외주 가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조선업 전반의 인력 쇼티지입니다. 협력사들도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형사들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 차질 때문에 조금 적자가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분기 때 현대사모는 50%, 현대중공업은 14%가 고가 물량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자,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현대사모중공업은 이번에 막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고가 물량 50%, 영업이익률 5.6%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고가 물량이 10% 초반, 영업이익률은 0.6%였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대사모와 현대중공업이 왜 고가 물량이 비중이 다르죠? 형제 조선사고 영업팀이 같은데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모르죠.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고가 물량이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미드싱글이 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고가 물량이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에는, 그리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도 하나도 고가 물량이 올라가면 지금의 현대사모중공업처럼 미들싱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 실적 예상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컨테이너 불안하죠.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반복 건조해도 아무래도 성과가 더 훨씬 많이 올랐고, 독과점하고 있는 LNG선은, 그리고 LPG선은 확실히 수익성이 더 좋은 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LNG선 매출 비중이 대형사에서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 대우, 현대, 사모가 과거에 45척, 50척 정도의 LNG 건조 캐파에서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 4개 조선사 합쳐서 65척까지 캐파를 늘리는 중이고요. 내년, 내후년을 거쳐서 풀 캐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3분기 때 삼성중공업이 설명했던 바는, 여러분 우리 내년부터는 3도크에서, 3도크가 삼성의 가장 큰 도크입니다. 이렇게 대형선 2개가 동시에 건조되죠. 하나 뒤에 0.5, 0.5. 여기에서 우리가 LNG선을 내년부터 20척 전용으로, 옛날에는 LNG선 플러팅 도크도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전용으로 병렬로 반복 건조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LNG선 전문 도크에서 반복 건조하면서 원래 좋은 LNG선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다, 막 찍어낼 거다. 그래서 내년에 믹스와 가스선 비중의 이유로 조선사들 실적은 이렇게 좋아진다라고들 예상치를 제시를 하고, 연간 전망에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간 바꿨지만 조금 더 올리는 사모, 조금 누르는 현대중공업, 비슷한 삼성, 하나오션, 아무튼 실적이 좋아진다는 예상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장기 실적 예상치는 나중에 차분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실적은 서머리 차트에 있겠지만 우리 2024년에, 내년에 조선사들은 영업이익률 미드싱글 정도가 나올 것이고, 2025년에는 대박 고가 물량이 들어가면서 하이싱글을 트라이 할 것이고, 그래서 2025년에 그리고 2026년에 실적에서는 PER이
뭐 7배, 8배인 친구도 있고 조금 비싼 데는 11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은 과거 호황기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시기에 12배에서 15배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 12배, 미포 12배, 하나오션, 현대중공 15배를 주고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2026년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물량, 오늘 전자 공시된 거 보시면 2027년 납기예요. 좀 빠른 탱커는 2026년도 있지만, 근데 2026년이면 2025년 실적이고요. 2027년 납기면 2026년 실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백로그 너머가 지금 2025년, 2026년입니다. 그래서 연간 전망에서 2025년, 2026년을 EPS 평균을 사용해서 적정 PER 12배, 15배를 주고 적정 주가를 이렇게 도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좋아진다라는 부분 강조드렸고, 이제 수주 전망입니다. 매년 이렇게 10년 넘게 발간하고 있는데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충 맞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는 전체적으로 발주가 작년과 비슷한 데드 와이트 톤이었는데 금액으로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LNG가 너무 많이 나왔고 거의 180척 나왔습니다. 올해는 LNG가 80척 정도. 그래서 데드 와이트 톤당 가격이 높은 LNG가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년이 더 중요한데 데드 와이트 톤으로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금액으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은 벌크를 뺀 금액입니다. 우리는 벌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방시장은 내년에 74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 정도로 좋아진다. 그리고 시장보다 마켓시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탱커입니다. 우리가 원래 탱커를 뺏기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60%, 70% 마켓시어를 유지하다가 올해 중국한테 크게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아무튼 이 발주 전망을 한국의 수주로 연결하는데 그냥 2023년 올해 작년 정도의 마켓시어를 참고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게 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자, 우리 한국 조선사 5개 조선사죠.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통합 수주가 2년 전 460억 달러, 작년에 440억 달러, 회사는 올해 320억 달러를 한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지만 저는 1년 전에 420억 달러를 얘기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올해 현재까지 300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 카타르 2차가 남았고요. 모잠비크 FLNG가 남았고 여러 가지 수주를 더해주면은 410, 420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430억 달러 정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수주가 3년 동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컨테이너도 끝났고 진짜 뭐 LNG도 너무 많이 받아서 줄고 걱정됩니다. 라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불리시한 전망을 드립니다. 왼쪽에 선종별 간단한 구성에서는 특히 LNG를 올해 80척 받을 거거든요. 카타르 포함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60척으로 아주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수적으로 예상치를 냈고, 컨테이너도 줄어든다라고 했지만 탱커와 가스선에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주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선입니다. 암모니아 암모선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종별 얘기를 드리면 컨테이너 줄어듭니다. 근데 시장은 완전 너무 좋았다가 이제 발주도 많이 했고 배가 100척 있는데 주문이 30척 들어가 있으니까 더 발주할 이유가 없어요. 제로를 생각하지만 1년 전에 강조드린 것처럼 CO2 규제를 위한 교체 발주는 계속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이맘때도 2023년에 컨테이너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150만 TU나 나왔거든요. 150만 TU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120만 TU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 LNG 119척 올해 80척을 받을 것 같고 내년에 60척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작은 숫자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3년치 물량을 수주했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LNG선의 백록 길이가 5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8년 인도물을 받고 있거든요. 2024, 5, 6, 7, 8 5년 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도 이 정도 백록 길이에서는 오버에서 더 받지 않을 거다
라는 가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LNG가 줍니다. 그러나 탱커를 내년에 2배 정도 더 받을 거고, 그리고 가스선도 내년에 아주 많이 받을 거다라고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430억 달러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드립니다. 요 4개 선종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냥 늘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선박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운임을 벌길래 몇 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 투자비 회수 기간, 페이백 피어리드 기준으로 쭉 보시면 컨테이너 별로죠. 탱커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선은 대형 LPG선은 페이백이 2년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1억 주고 샀는데 1년에 5천만 원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엄청난 해운 시장을 지나고 있는 LPG선이 좋을 뿐더러 여기에 LPG선과 그 유사한 암모니아 운반선까지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가운데 있는 밑에 막대 차트처럼 이거는 수요 빼기 공급입니다. 수요 증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 불확실하게 보는 건데 지금 주문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딜리버리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동안은 컨테이너는 선복이 남아도 옵니다. 되게 불황이죠. 근데 왜 발주가 나올 거라고 너는 바라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 코비드 19 이상한 호황기 때 우리 컨테이너 선사가 20년 벌 에비타를 벌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나서 발주도 많이 했지만 또 올해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장이 물동량이 역성장하고 운임이 다 빠지고, 저는 하락했다기보다 정상화됐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화되었고, 그리고 중고성가 다 빠지고 운임 다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왜 발주를 하냐면요. CO2 규제가 올해부터 현존선에 시작됐고 매년 CII 규제로서 실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박들의 등급을 나누고 슬로우 스티밍을 강제화하고 D와 E 등급 받은 40~50%의 선박들은 결국은 운항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규제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규제라고 하더라도 화주들이 ESG 정책에 따라서 좋은 배들만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 선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겠다.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두둑히 벌어둔 곳간에서 계속 교체 발주를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I라는 규제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다른 데 참고하시고요. 한마디로 선박의 스펙을 바탕으로 배기가스 양에 따라서 너는 엔진 출력을 얼마나 줄여, 속도를 떨어뜨려라고 올해 중으로 모든 선박에다가 갖다 대는 잣대고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컨테이너 속도는 3% 빠졌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면은 선복의 6~7%가 감소하는 효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대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골드색처럼 지금 잔고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막 인도될 배들은 에코십입니다. 친환경 선박, CO2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좋은 선박들인데, 사실 CO2 규제는 신조선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요때 만든 배들도 좀 좋은 배들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은 디젤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배기가스를 줄인 거고, 골드 색깔은 절반 정도는 LNG, 메탄올 추진하는 한 2040년까지 쓸 수 있는 좋은 배들입니다. 그러나 앞에 회색처럼 예전에 LSF, 벙커 씌울 때는 정말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한 배들이 무려 1,500만 톤이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배들 중에서 이 골드 색깔이 교체를 하겠죠. 근데 이 배들이 나올 때 공급이 30% 늘지 않아요. 얘네들이 나오면 얘네들 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테이너 공급 증가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 이 배들 중에서 절반을 갈아엎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또 한 800만 TU 정도도 교체 발주 대상이고, 제가 올해 120만 TU 예상했는데 요 정도로 한 6~7년 갈 수 있다. 보수적으로도 4~5년 정도는 100만에서 150만 TU 발주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좋은 건 아니죠. 네,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망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탱커. 아까 컨테이너의 여기와 반대로 탱커는 여기 보시면 앞으로 작년, 올해, 내년, 3년 후까지 선복 쇼티지입니다. 왜냐하면 탱커는 엄청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발주를 하나도 안 해뒀고, 잔고선 대비율이 4% 바닥까지 갔다가 6%까지 올라왔지만
올해 발주한 배들의 인도 시점은 2026년, 2027년입니다. 2024년, 5년에 나올 배가 없어요. 그래서 큰 탱커의 물동량은 그래도 3~4% 성장하고 선복 증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 운임은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선복 쇼티지가 계속된다. 저는 코비드-19 때 컨테이너만큼은 아니어도 탱커 선사들이 많이 돈을 더 벌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에비타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고 해운 외신 해운지들을 보면은 탱커 선사들 신났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시기를 보낼 거다. 그래서 돈을 벌면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될 이유는 노후선 교체, CO2 규제 때문이고요. 그래서 올해 탱커 발주는 5,600만 데드와이턴. 과거 그 어느 시점 중에서 상당히 호황 규모로 발주가 나오고 이 정도 규모에서 VLCC 수에즈막스에 우리 조선사들이 좋아하는 중대형 선종을 우리 마켓시어 보수적으로 30%대 주고 우리도 한 40척 받을 거다라고 예상치를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조선사들 탱커 올해 9척밖에 못 받았어요. 연말까지 좀 몰아쳐서 20척이라고 보고도 2배가 늘어나는 규모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올해 탱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뭐 조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탱커 수주 우리 별로 없었어요. 탱커 좋다고 하는데 제가 1년 전에 와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게 탱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탱커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우리 못 받았어요. 제가 틀린 건데 문제는 시장 발주는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 핸디막스는 10년 내 최고로 좋았었습니다. 미포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수에즈막스 VLCC에서 중국 친구들이 너무 많이 받아봤고 우리는 7척이 이제 9척밖에 못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국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저가 수주 공세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한국보다 성과가 10% 정도만 싸도 되는 중국 탑티어 조선사들이 15% 이상 낮게 성과를 제시하면서 막 받아갔거든요. 왜 그랬을까? 탱커가 일반 LSF 추진도 나오지만 LNG DF도 나오는데 최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레코드를 쌓고 싶은 생각, 그리고 저는 얘네들이 시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가 공사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선사들의 전략은 내비두자. 쟤네들이 다 받으면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수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LNG 컨테이너로 슬롯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고가 수주를 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렸고 저는 이게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중국이 수주한 탱커가 2026년 인도물 다음으로 2027년 인도까지 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중국이 2026년 슬롯을 완판했다.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탱커 선사들이 발주할 때 여러 가지 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존사가 좋아야 되겠죠. 선박 품질. 두 번째, 괜찮은 가격. 중국이 더 싸죠. 세 번째, 탱커 선사들은 배를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빨리 물건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국이 저가를 해서 가줬는데 납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우리 조선사들은 2026년 LNG는 다 찼어도 상선 납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슬롯을 좀 숨겨놨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이 슬롯을 공격적으로 탱커, 가스선에다가 마케팅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현대사보중공업이 탱커 수주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12월 내년 넘어서 계속 탱커가 좋을 거다라고 주장을 드릴 말입니다. LNG 시장 좋습니다. 제가 시장이 나빠서 올해 80척 내년 6척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백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캐파만큼 65척만큼의 60척 수주를 가정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터미널 계획들 무지하게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700척 넘어가는 LNG선 중에서 기름으로 추진하는 CO2 규제에서 직격탄을 맞는 스팀터빈 LNG선이 240척입니다. 얘네들 다 교체 발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 2030년대에 LNG 물동량이 확 빠지고 30%의 LNG는 필요 없어진다라는 시장 전망도 있었지만 얘네들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아니어도 그 전망이 틀렸다면 교체 발주 240척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무지하게 좋을 겁니다. 투자 포인트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LNG 성과는 계속 오를 겁니다. VLAC. 자, 우리 LPG선도 있는데 갑자기 사실은 중국이 5월 달에 먼저 6척을 받았지만
9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EPS라고 하는 싱가포르 탑티어 선사로부터 VLGC도 되고 VLAC도 되는 선박 2척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EPS가 발주할 때 캐피탈 마리타임, 그리스의 유력 선박 왕이죠. 같이 껴서 합동으로 발주합니다. 4척. 근데 11월 초순에는 그 유명한 AP 몰러도 현대사무중공업에다가 10척을 LOI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하나오션이 유럽의 비료회사로부터 VLAC 4척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하나오션이 또 한 척 수주 공시를 합니다. 갑자기 시장에 25척의 VLAC가 발주됐어요. VLAC는 VLCC는 Very Large 크루드 오일 캐리어죠. VLGC는 Very Large 가스 캐리어죠. 얘는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암모니아는 분자 구조가 NH3입니다. H, 수소를 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죠. CH4, 천연가스에서도 탄소를 빼내고 수소만 가져오는 블루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연료에서 개발하는 발전하는 만들어내는 그린수소도 있고. 근데 수소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거는 뭐 신재생의 영역이고 우리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퓨얼셀 뭐 이쪽의 스토리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송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왜 수송이냐는 건데, 결국 그린 암모니아로 넘어가겠다면 우리 바람개비 돌아가고 우리가 수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블루 수소, 블루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만 빼내고, 그리고 CCS로 포집하고 카본을, 그리고 얘를 생산하는 지역이 천연가스 지역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요. LNG 운반선이 필요한 이유처럼 호주, 중동, 아프리카, 북미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에서 나온 수소를 소비국가인 동북아, 유럽 등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옮길 때 대륙간 이동은 가장 싼 방법이 또 배입니다. 그래서 이 물동 수요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수요처는 주로 발전 그리고 운송입니다. 넥소 안 팔리는데 웬 운송은 우리 해운업입니다. 발전을 먼저 얘기 드리면 우리 석탄 발전 많이 있죠. 수소 혼소 발전을 할 겁니다. 암모니아랑 석탄을 같이 떼면서 배기가스를 줄이는, 그리고 장차는 가스 복합 화력에도 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넣는 그런 스타일로 갈 거고,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여러 기관들, 맥킨지, IEA, S&P 글로벌은 비슷하게 이렇게 발전이 늘어나고, 또 여기서 운송이라는 부분은 내년 겨울에 지금 LNG DF, 메탄올 DF, LPG DF가 사용되고 있죠. 가스 추진 선박 엔진. 근데 내년 겨울에 암모니아 엔진이 만가 바질레에서 나오고 2025년에 장착돼서 운항되다가 이게 정말 문제가 없고 괜찮으면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연료, 선박 연료를 위한 운송이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뭐 물동 항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S&P 글로벌이 전망하는 전망도 앞에서 보신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궤적에서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들이 빨라진다면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린 암모니아 시장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라는 부분은 유럽의 리스타드 에너지라는 회사가 물동량 전망을 한 2035년에 MTP, 밀리언 토네이지 퍼 애뉴얼 121이라고 1억 2천만 톤의 암모니아가 트레이딩 될 거다. 대륙간 이동을 할 거다. 해서 최근에 발주된 LPG VLAC가 90K, 9만 CBM, 그리고 이게 데드와이트는 60K 데드와이톤 환산하고 LNG처럼 1년에 10번 정도를 옮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선대가 필요하고 이게 척수로 환산하면 200척입니다. S&P 글로벌의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여기 90%가 해운 항로로 가야 된다고 친다면 150척, 100%면 200척. 저는 2035년까지 발주로는 그때 딜리버리 되려면 10년 동안 200척 정도의 VLAC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치를 제시합니다. 근데 에게 1년에 20척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LNG하고 컨테이너하고 탱커하고 LPG하고 여러 선종을 합니다. 한 선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LPG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 선종이냐면요. 보시면 VLGC가 12년 동안 연평균 26척 발주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20척의 암모니아 운반선이 붙는다? 거의 가스선 시장이 2배 정도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더구나 LPG선에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을 LNG와 비슷하게 시장을 66% 독과점 해왔고, 특히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은 VLGC를 건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성장 동력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10년 동안 200척인데요. 제가 여기는 안 넣었지만 여러 전망들이 2030년 이후에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LNG선처럼 VLH도 되게 폭발적인 선종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LCO2, 미포가 최근에 수주한 액화 CO2 운반선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늘고 있습니다. 제 발주 전망 앞에서 얘기 드린 430억 달러 한다면 그 60조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내년의 매출은 올해 35조, 내년 42조. 내년에 잔고 늡니다. 잔고 늘면 성과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1년 전 이맘때처럼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제 잔고 증가가 이제 밋밋해졌어. 성과 빠질 것 같아. 근데 성과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2027년 인도물도 그 7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록 길이가 3.5년이에요. 왜 성과를 낮추겠습니까? 우리 탑티어 존사들은 지금 받고 있는 성과보다 올려 부르고 있지 내려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2024년에도 신조성과는 오르고 조선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지표 신조성과가 오르기 때문에 올해 아웃퍼폼했던 조선 내년에도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록 넘어 PCR 밸류에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1년 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2025년, 2026년 우리 조선사들 EPS에 12배, 15배 정도를 주고 목표 주가를 도출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종목별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탑픽입니다. 제가 올해 강조드렸던 게 두 가지죠. 탱커와 가스선이 늘어서 우리 수주가 내년에 괜찮습니다. 탱커 1등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 존사들 파란색들이 지금 선단에서 탱커의 절반을 담당했죠. 현대가 가장 많이 만들었고, 하나오션, 현대사문대, 아무튼 상징적으로 탱커 하면 현대다. 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VLAC와 거의 유사한 먼저 존재했던 VLGC에서도 현대중공업이 마켓시어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선종에서 대장인 현대중공업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토픽은 산업 전망에서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오래도록 해온 얘기니 FLNG 시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에 4개의 신조로 만든 개조를 뺀 FLNG가 가동 중인데요. 이 중에서 3개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었어요. 프리루드, PFLNG, 코랄. 그리고 올해 ZLNG 말레이시아에서 또 받았고요. 말레이시아 세 번째 걸 받았고, 지금 모잠비크 코랄2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외신에 전합니다. 올해 2개를 받습니다. 근데 또 파이프라인이 미국의 델핀 1, 2, 3, 4, 캐나다의 시더, 그리고 캐나다의 커시리심스, 북미 대륙에서만 FLNG 파이프라인이 알려진 것만 8, 9개, 10대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개의 FLNG를 받고 2개의 FLNG를 반복 건조하면서, 그리고 ZLNG부터는 액화만 하는 부유식 FLNG들은 삼성이 자기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우리 해양 플랜트에서 여러 사고가 났던 게 잘못된 피드 도면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체인지 오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안전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배처럼 반복 건조를 할 거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제목이 과거 드릴십 때처럼 FLNG 반복 건조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 구조가 될 거다라는 이유로 삼성중공업 2개를 토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랩업하면 우리 내년의 수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탱커와 암모니아 운반선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저는 우리 존사들이 내년에 미드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로 가고 내후년에는 하이싱글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럼 분기별로 내년에 진짜 이렇게 가는지 지켜보자. 근데 현대사모가 벌써 이 정도 내고 있는 걸 보면 비슷한 믹스 흐름을 내년에 보여줄 때 진짜 믿으신 거 갈 것 같다. 4분기,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률이 완만하게라도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게 조선주에게 큰 힘이 될 거고, 그 와중에 우리손사들 탱크 수주 잘하고 있는지, 암모니아 운반선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또 삼성의 FLNG 수주 지켜보면서 조선주 투자를 하셔도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